매일 지나다니는 우리 동네 보면서 여기도 좀 깔끔하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바로 그 바람이 현실이 될 길이 열립니다. 2026년부터 노후 주거지를 바꾸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왠지 좀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이런 낡은 저층 주거지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생활의 불편함까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동네.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곳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요.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자니 규모가 좀 애매하고 절차는 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주민들 동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나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꽉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낡은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게 그렇게나 어려웠던 걸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방식은 이런 작은 동네들한테는 너무 크고 무거운 옷이었던 거죠. 무슨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온갖 심의를 다 거치고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후저층 주거지들은 늘 사업 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정부가 이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단순함 그리고 속도. 이름 그대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노후 주거지에 딱 맞는 맞춤형 정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 사업의 복잡한 절차들을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사업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주민들끼리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힘을 합치는 자율주택 정비가 있고요. 또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하는 가로주택 정비.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마지막으로 역세권처럼 입지 좋은 곳을 위한 소규모 재개발이 있습니다. 각 동네 특성에 맞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번 법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근들이 주어지길래 이 사업들이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걸까요? 핵심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비 사업이든 첫걸음은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사업의 첫 단추를 더 쉽게 꿰 수 있도록 동의의 문턱을 확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율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집니다. 숫자만 보면 겨우 5%?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단 몇 명의 반대 때문에 몇 년째 멈춰있던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이죠. 뭐니 해도 사업성이 좋아져야 주민들도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사업성을 확 높여주는 핵심 인센티브를 보여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걸 정부가 사주는 가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기존보다 무려 40%나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 때문에 사업 전체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종의 보너스 혜택들도 주어지는데요.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면 용적률을 더 줘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요. 경사진 땅처럼 건축하기 까다로운 것의 규제도 풀어줍니다. 심지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예정도로까지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훨씬 넓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사업 시작하기 쉬워졌고 수익성도 높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요, 말 그대로 관문의 연속이었어요.
건축심의 통과하면 도시계획심의가 기다리고 그거 끝나면 또 교통심의가 이렇게 부처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 개별 심의를 받다 보면 반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고 복잡했던 과정을 하나로 싹 모아서 한 방에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통합심의제도의 힘입니다. 건축, 도시, 교통 이런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그냥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죠. 몇 달 동안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일이 단 하루의 회의로 압축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속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우리 동네의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변화겠죠. 잿빛의 낡은 골목이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공간으로, 오래된 주택이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정책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목표도 아주 명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잡고 궁극적으로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속도, 사업성, 공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변화의 열쇠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바로 여러분의 동네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멈춰있던 우리 동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희망적인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